애들 이제 아침에 목도에다 누구 집사가지고 일어나 나가고 했어요.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요, 키우던 반려견들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대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단열 차장, 네.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 옆에서 있어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아이가 발견된 그 순간에도 부모가 옆에 없었다면서요? 네, 경찰과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이 숨진 채 종이 상자에 담겨 있는 생후 7개월 난 아이를 수습한 게 그제 오후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사망한 이 7개월 난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이 딸 부부가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집에 와봤더니 소녀가 숨진 채 있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이는 숨져 있었는데 당시 21살인 아빠, 18살인 엄마는 아파트에 없었습니다. 네. 집안에는 반려견 2마리만 있었고요. 이 지금 종이 상자에 담긴 아이 위에는 옷이 덮여 있었는데 네. 아이 시신을 감식해 본 결과 얼굴과 팔다리 등에서 이제 반려견에게 핥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주 다수 여럿 발견됐고요. 이미 이 아이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지금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 이르면 오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사인, 부검 결과는 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검 결과가 나와야지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숨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어떤 학대 같은 범죄에 희생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대체 왜 아이가 사망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수사의 예. 핵심일 것 같은데 예.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모 한 사람 남편은 21살이고 아내는 18입니다. 예. 애들을 낳은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애를 낳은 케이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 둘은 아이하고 시벨리안 허스키라는 꽤 큰 개입니다. 늑대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된 마르티스종 애완견. 그러니까 이 개를 2마리 기르고 아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둘이서 마트에 가기 위해서 아이하고 그 개 2마리하고 같이 뒀다가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이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팔이라든지 발바닥, 머리 이런데 이 시벨리안 허스키 개가 핥힌 자국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핥혔구나.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고 잠자고 일하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사망한 걸 확인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국과수에서 이 부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어떤 이 개에 의해서 상처가 난 건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아이에 급성사한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인이 다른 어떤 학대에 기인한 게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따져보려면 일단 부검 결과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해 보입니다. 부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지금은. 예. 그 부검을 통해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개가 핥힌 자국이 있었다. 우리는 그냥 아기를 놓고 갔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괌에서 한 판사 부부가 6살, 7살 된 애들을 차에다가 놔두고 마트에 갔다 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 그렇게 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에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검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뭐 살해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력을 가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거의 늑대만한 개하고 개들만 있는 집에 그냥 놔두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확한 거는 아이가 사망한 시간과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겠지만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학대 당연히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 학대 치사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부부는 뭐 반려견이 핥힌 것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핥힌 뒤에 그럼 바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망 사실을 알고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무섭고 어떻게 할 줄 몰랐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섭고 해가지고 그냥 일단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각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친구 집에 가 있어라. 나도 내 친구 집에 가 있을게라고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놔두면은 또 강아지가 핥힐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 박스에 넣고 위에다가 옷을 덮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가 주장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사망한 거를 알고 놀라서 친구의 집에 갔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 그런 거를 언두잉이라는 표현을 하긴 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후회한 것처럼 뭔가를 덮어놓거나 아니면 가려놓거나 이런 걸 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부분은 이 사람들의 양육 방식이 애초부터 상당히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애하고 개를 분리해야 되는 걸 아예 몰랐던 사람들, 그것이 같이 있으면 큰 위험이 되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음의 동기가 생겼다, 원인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알 수도 있다는 거를 그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가 이제 핥힘을 당하는 흔적을 발견했을 때도 병원에 왜 데려가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가 숨진 뒤에도 친구의 집에 이 부부가 각각 따로 갔습니다. 갔습니다. 이 부분도 참 명확치 않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에요. 일단 부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술은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문제는 별개죠. 변호사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정열 차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 집에 각자 갔다는 부분도 이상을 하고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두 부부가 말이 좀 엇갈리고 나갔다는 시점도 실제 CCTV 기록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물적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7개월 된 애가 사박을 했는데 무서워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의 증언, 그 다음에 그 확실하게는 이제 부검 결과를 통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 저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끝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과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 행실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상황, 경찰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 유모차 안에 있다라고 신고된 거예요. 이웃 주민이 112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경찰에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동결한 사안이에요. 강아지들이 그런 그거 한 열흘 전에도 그 사람들은 왜 저 아파트에서 방치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었잖아요. 누구 싸움하고 애를 아침에 복도에다 유모차 타가지고 밀어놓은 나가버렸지. 아니 자기네 집 아니에요. 둘이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갔었죠. 이번에는 아예 밖에 유모차에 태운 상태에서 부모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동 학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치는 또 했네요. 근데 명백히 얘기하면 아이를 방임하는 것도 아동 학대입니다. 예, 지난달 5월 17일 날이라고 그러죠. 5월 17일 날 이웃 주민이 아이가 막 엄청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봤더니 유모차에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소변도 본 상태에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부모는 그 소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아마 아버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된 게 아버지라서요.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불러서 아이를 인계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아동 학대의 한 종류라는 거를 분명히 계도를 하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등등을 보면 이들이 적어도 아이를 방임 내지는 방치하고 자신들끼리 무슨 뭔가 딴짓을 한 거는 습관적이었다는 거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아동학대나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명백하게 사건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요. 한 점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